네, 4월 7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급변동성 때문에 아침 개장 초반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는 바 객관적 분석과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주식시장 하나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판단이 아니죠.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지표도 함께 보셔야 되고 주식시장이 조작을 받았던 주말에 조정을 받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 가지고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주의,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죠. 이번 주 타임테이블, 시간 스케줄을 쭉 보게 되면은 핵심 키워드는 역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나오게 되는 우리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알코아와 주말에 JP모건, 웰스파고 같은 금융주들. 뉴욕 같은 경우는 그 기업들 실적이 눈높이가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개장가 일단 3포인트 정도 약보합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진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죠. 자, 좀 성숙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필요하겠고, 이런 대외 이벤트 재료 때문에 너무 숏 하시는 분들, 숏 플레이, 대차, 공매도 분명히 하나의 그 방법이긴 한데 시장 룰을 잘 지키면서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포인트 조정이 받고 출발을 하고 있네요. 이기태 기사님. 네. 자, 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시장 흐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소형주보다 중형주가 더 하락폭이 크고요. 대형주가 하락폭이 제일 작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시장 대비해서는 일단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업종, 보험업종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초반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과 개인이 각각 개인은 36억, 외국인은 156억 정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은 227억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코스닥의 흐름도 양호한 모습인데요. 개인이 1억, 외국인이 4억, 그리고 기관이 7억 정도 매도해서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두드러진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이겠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좀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오늘도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모직 0.5, 그리고 LS가 1.5%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완성차 부품업체죠. 1.1% 정도 상승해서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업종에서 한국가스공사가 0.32, 그리고 카지노 업체 중에서는 강원랜드가 0.49% 정도 상승해서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요. 코롱 관련 주식들이 오늘도 좋습니다. 코롱인더가 오늘도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전일에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8%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개별주 이슈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업종보다는 뜨거운 쪽이 보안 쪽 상당히 뜨거운데요. 파수닷컴이 5%대, 그리고 C큐브가 3%대, 넥스지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역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네트가 4%대, 예스넷이 4%대 좀 상승해서 흐르는 모습입니다. 일단 소프트포럼도 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개장 후 3분 50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이 역시 재료를 이기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인데요. 178억 원.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순매수 출발로 보입니다. 현재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161억 원 담고 있고, 삼성전자는 현재 0.8% 상승한 139만 1,000원. 내일 실적 발표인데요. 뭔가 또 냄새가 났나요? 현대모비스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 14억 원 보입니다. LG전자도 한 11억 원 순매수가 보이고요. 한국전력, NC소프트, KB금융, 신한지주, 기아차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쭉 보입니다. 외국인 순매도는 네이버 106억 이외에는 별다르게 눈에 띄는 기업은 아직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순매수하는 기업들은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바이로메드, 미국의 이 바이오 버블과는 또 다르게 국내는 좀 달리 보는 시각일까요? 일단은 외국인 매수가 일단은 개장 초반에는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이야기입니다. 이기태 이사님 얘기 들어봤고, 이승원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많이 차분하게 네. 성숙한 시장 분위기? 우리가 원했던 시장 분위기 아닙니까?
국내 시장에서 뭐 모멘텀 주식이라고 해갖고 막 올라갔던 기업은 사실 네이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만 이제 영향을 좀 이제 미국 시장에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트위터, 그러니까 그 중국의 트위터죠. 지금 웨이보의 이제 상장 가격에 대한 그 신청, 나스닥의 이제 신청액을 보게 되면 약 39억 불 정도를 목표 그 시가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웨이보에 대한 시가총액 자체를 70억 불에서 80억 불 정도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웨이보와 또 웨이신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웨이보 같은 경우는 트위터, 웨이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라인과 비슷한 이제 위챗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위챗과 웨이보 그 웨이보와의 그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 라인에 대한 재평가는 라인에 대한 성장성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멘텀 주식이 꺾이는 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서 주가가 급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 주식이 꺾이기 위해서는 그 모멘텀이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아직까지 네이버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래서 뭐 지금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이 받는구나. 뭐 그 기업이 끝났다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특히 이제 LG전자 주가가 상당히 강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적을 우리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삼성전자 뭐 알아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이제 좀 미리 알 수 있는 건 통계청 자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시게 되면 1, 2월 달 이 수출입 동향에 대한 쪽에서 가장 많이 지금 그 경상수지 흑자 부분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기기, 핸드폰 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나쁘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대감, 특히 이제 이 배터리 사업부에 대한 쪽 좀 잘 보자. 그러니까 LG전자 스마트폰 쪽에서 실망하지 말고 자동차 쪽에서 이 비스타 프로젝트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LG전자가 낙폭과대에 대한 관점에서 좀 잘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가 재상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와 코스맥스 BTI 이 두 개로, 그러니까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코스맥스 같은 경우 사업회사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 코스맥스에 대한 증권사에 대한 그 목표치는 7만 원에서 7만 7천 원 사이, 그리고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도 7만 원 전후대에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뭐 화장품 쪽에 대한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여유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순항 중인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에 대한 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국 모멘텀에 대한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는 오늘 인적 분할로 재상장을 했습니다. 이승원 대표 말씀하시는 동안 코스피는 플러스로 반전이 됐습니다. 자, 재료를 이기는 수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드라이빙, 움직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군요.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는 시장 베이시스 1.2포인트 컨텐거, 그다음에 이론 베이시스 1.2포인트 컨텐거 서로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의되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현물 시장 매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고, 시장 교란을 방어하는 이 수급, 외국인들의 노련한 그 움직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방하면서 역시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잠깐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엔 외환 시장, 환율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죠. 해외에서 변동성이 생기면은 가장 그 탄광소 까나리아처럼 먼저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해외 환율입니다. 자, 환율은 오늘 서울환시 어떤지 알아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투자전략팀 오동석 책임연구원이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